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예고나 공지 없이 2주 동안 업로드를 쉬었죠. 쉰 건 2주인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카메라를 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찍어야지, 찍어서 뭔가 편집을 해야지, 그래야 업로드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한 것만도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정말 이번 주도 펑크가 날 것이다 라는 위기감에 몰려서, 역시 사람은 아니야, 역시 저는 약간 좀 어디에 몰려야지 뭘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뭔가를 미뤘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맨날 울면서 과제하고 그랬었는데 나이를 먹고도 그 습관이 딱히 변하지는 않네요. 딴 얘기를 막 주절거리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2주 동안. 그 부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 본 채널도 쉬고 있지만 지금 랜선 뜨개방도 3주째 업로드가 되지 않았죠. 랜선 뜨개방도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채널은 업로드 전날에도 어떻게든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랜선 뜨개방은 어느 정도의 틀이 있고 그리고 둘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순수하게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비슷하려나? 아니에요. 그것도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거를 둘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나 이거 다 했어, 너 이제 다음 거 해 라고 이렇게 넘겨주고 다시 넘겨받고 하는 왔다 갔다의 과정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서 랜선 뜨개방은 이번 주도 업로드가 안 됐죠. 그런데 다음 주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업로드를 쉬는 동안 이번 주에는 업로드가 없다, 혹은 언제까지 업로드가 없을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딱 비워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게 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마음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언제 괜찮아질지, 그래서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준비가 될지가 너무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도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올게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다 핑계니까 제가 앞으로는 업로드를 쉴 때 업로드 예정 그 날짜에라도 오늘은 영상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고 다 바쁘게 지내시고 계실 테니까 딱히 저를 엄청 기다렸다거나 왜 오지 않지 걱정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스스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업로드 날짜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절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제가 업로드를 쉬는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가 어쨌든 뜨개질은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뜨개질을 어떤 거 했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뜨개질과 관련 없이 제가 쉬는 동안 뭘 했는지, 대체 뭘 하고 처박혀서 살았는지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영상 업로드 그리고 인스타 업로드가 송버드 미튼이라는 그 페어아일 장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장갑이 제가 최종적으로 바인드 오프를 딱 해서 완성을 했던 게, 뜨는 작업을 마무리했던 게 2월 27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저는
또 다른 페어와의 작품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이미 다른 거 시작했다고. 그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이 트루빌이라는 스웨터입니다. 이 스웨터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무늬가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어깨 부분을 제외한 아랫부분은 줄무늬이기 때문에 페어아이의 무늬가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핑거링 두께로 뜨는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 트루빌이라는 도안이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핑거링 실을 전부 다 꺼내놓고 진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색을 막 짜깁기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도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실들을 정확하게 저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색깔을 조합할 수 있을까라고 엄청나게 긴 고민을 하다가 며칠 동안 그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타래로 가지고 있는 실들이 많아가지고 그 실들을 볼로 감으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대충 결론은 떠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단 시작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게 한 3월 2일에서 3일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실제로 캐스톤 하는 날까지 한 5일 정도는 진짜 머리에 그거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도안에 제시된 대로 2.25mm 바늘로 목에 고무단을 뜨고, 그리고 2.75mm 바늘로 바꿔서 이 본판을 작업하기 시작했는데 2.25mm로 뜬 이 목 고무단이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목이 막 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붙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빡빡해서 약간 남들이 보면은 쟤 약간 목이 답답하다 혹은 조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요만큼 떴던 거는 다 풀고 다시 2.5mm 바늘로 바꿔서 고무단을 뜨고, 나중에는 본판도 2.75mm에서 3mm 바늘로 바꿨어요. 뭐 편물이 막 빡빡하게 단단하게 나오기보다 얇고 할랑할랑하게 나와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시점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2.75mm로 정말 내가 이 전부를 다 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그래서 편물이 어떻게 됐냐? 편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매 분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별실에 걸려 있고 이렇게. 그리고 소매를 분리를 하고도 제가 요 정도를 더 떴죠. 여기까지 뜨는데 한 1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월 11일, 3월 12일 정도까지 이 옷을 열심히 떴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3월 25일이거든요. 아니다, 3월 26일이구나.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이 옷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은 거죠. 페어아이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 뜨고 이제 몸통이랑 소매를 떠야 되는데, 원작의 디자인은 몸통이랑 소매가 다 줄무늬예요. 그런데 저는 그 줄무늬가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약간 내가 줄무늬를 좋아하나?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부분은 바꿔서 떠야지. 약간 땡땡이 무늬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를 막 작업하고 이제 소매도 분리했으니까 몸통을 땡땡이 무늬를 넣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땡땡이 무늬를 메들린 토시랑 CV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요 약간 광택감이 있어요. 볼륨감이 있는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그런 이 빨간 실로 땡땡이 무늬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몸통을 시작했는데 막상 땡땡이 무늬를 넣어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아트박스나 다이소 같은 데서 살짝 금박 느낌, 무광 금박 느낌이 나는 하트가 콕콕 박혀있는 그런 선물 상자 혹은 선물 포장지,
선물을 넣으라고 만든 종이 가방 같은 거 뭔지 아시죠? 그런 재질?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 눈에. 이 실이 그냥 빨간색 실이 아니라 살짝,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붉은색 실을 더 짙은 색 실로 살짝 코팅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실 자체가 굉장히 비범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안 어울리고 동동 뜬다, 너무 튄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땡땡이가 안 되니까 원래 도안대로 줄무늬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줄무늬를 넣기 시작했는데, 이 실이 쉽제스사의 아워 트라이브라는 실이거든요. 이 위쪽에도 동일하게 다 사용이 된 거예요, 무늬 부분이. 바로 이 실인데 단색이 아니라 지금 그 색깔이 막 바뀌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줄무늬가 저는 이것도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실들을 봐도 딱히 대체할 만한 이거다 싶은 실이 안 보여요. 지금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이 소매 부분 시작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한 4-5번 반복됐어요. 그 소매랑 몸통 코스 배분하는 것도 한번 수정하고 땡땡이 한번 수정하고, 그거 말고도 왜 몇 번을 더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그 프루쇼를 하고 나면 코드를 다시 줍잖아요. 그 코 줍는 작업을 진짜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면 사람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답을 찾는 거에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 의욕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그 더 심한 무기력이 오면서 뜨태기도 살짝 시작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봄바람 분다고 진짜 귀신같이 온 거는 아닐 텐데, 제가 작년에 털실이 정말 낯설다,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지? 라고 느꼈던 거는 여름이 되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봄바람 분다고 제가 뜨태기가 온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스스로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얘를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옷을 앞으로 완성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어떤 방법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마음이 먹어져서 이 옷을 다시 시작해서 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 도안의 후기도 살짝 남겨볼게요. 이 도안의 이름은 트루빌인데, 트루빌이 뭐지라고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트루빌 슈르메르라는 그 프랑스의 어떤 바닷가 지역의 도시 이름이래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트루빌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슈르메르는 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트루빌이라고만 쳐도 트루빌 슈르메르라는 그 지역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 도안은 핑거링 실로 떠지는 옷이고, 이 옷이 좀 특이한 게 앞 뒷판을 똑같이 만들고 대신 한쪽에만 단추단을 만들어가지고 앞뒤를 다 활용해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단추가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해서 입으면 풀오버가 되고, 그리고 단추단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 가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디건의 단추단은 스틱 기법으로 추후에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떠요. 그래서 옷을 뜰 때는 겉면만 보면서 원통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스틱 기법으로 가운데를 잘라서 단추단을 추가로 만들어주는 방식이고요. 요크 숄더라서 레귤러 탑다운이랑 똑같이 목에서부터 점차 코수를 늘려가면서 어깨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소매를 분리한 다음에는 몸통을 계속 원통으로 뜨고 소매도 나중에 추가로 작업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은 어려울 게 없는데, 저는 일단 스틱 기법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도안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핑거링 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핑거링 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또
옷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도안을 찾다가 이 옷을 발견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워낙 다양한 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스틱 자리가 잘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이시죠? 다른 부분과 달리 여기는 약간 줄무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나중에 스틱 작업을 위해서 5코를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쭉 나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가 아니네요. 요렇게네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되면서 이 스틱을 한번 잘라볼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딱히 제가 제 취향이다? 취향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게, 다른 거 더 예쁜 걸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딱히 이게 너무 예쁘다라고 마음에 든 것도 아니야. 어쨌든 적당히 예쁜 디자인, 그리고 핑거링 실 사용, 뜨기 편한, 뜨기 쉬운 구조, 그리고 스틱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소매랑 앞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앞판 여기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스틱 기법, 그 스틱 자리를 한 군데만 해도 되는 그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도안을 구매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이런 것들은 좋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도안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어떤 옷들을 뜨거나 뭐 소품 같은 걸 뜨고 나서 제가 이 도안 이상해요 라고 말씀드린 적 거의 없지 않나요? 저는 항상 도안에 어느 일정 퍼센트 이상 만족을 했던 것 같거든요. 유료로 구입했던 도안에 한해서는 특히. 그런데 이 도안은 보면서 왜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많지? 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처리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나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페어알 부분 무늬가 어깨를 덮다가 페어알 무늬가 끝나면은 소매를 분리를 시키고 줄무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얕아요. 보통 무늬는 가슴 아래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소매를 분리하면 충분히 겨드랑이가 시작되는 부분 아래로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도안에 2.75mm 바늘로 떠라 하는 부분을 저는 3.0mm 바늘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사이즈도 올렸고, 제가 중간중간 이 무늬들을 만들 때 단수를 추가했었어요. 무늬가 조금 어설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사이즈를 워낙 다양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위치에서 끊어지는 도안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무늬를 어느 정도 다 넣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막 스스로 조절을 해가면서 떠서 중간중간 제가 여러 단을 추가를 해서 떴었어요. 그런데도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매를 분리하면 겨드랑이에 옷이 소매가 낄 것 같이. 그래서 원래 도안은 여기에서 무늬가 끝나는데 이만큼의 무늬를 더 추가로 넣었고, 도안에도 언급이 있거든요. 이 무늬 부분이 좀 길이가 짧을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좀 더 무늬를 넣어라. 문제는 그 더 넣은 부분이 안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전 이상했고, 두 번째는 페어알 무늬는 아주 작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복해서 넣는 게 좌우 대칭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는 이 도안을 가디건 도안으로 찾은 거거든요. 가디건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어서. 물론 도안 원작자는 그 프로모로 입는 단축구멍이 뒤쪽으로 간 부분을 메인 사진으로 쓰고 있지만, 저는 이 도안이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도안에서도 가디건으로 만들어질 때를 감안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조그만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스틱으로 단추단이 생길 자리니까 그럼 단추단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안은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그란 무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희의 상식으로는 가운데 단추단이 있으면은 이 단추단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반원으로. 근데
이 도안은 한쪽은 반원이고 한쪽은 거의 원에 가깝고 약간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좀 조절해서 떴어요. 그 위치도. 단추단 위치도 조절을 해서 떴는데 이게 무늬의 코수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무늬를 대칭으로 위치를 조절해서 뜬 건데 이 방향에는 여기 비스듬한 주황 색깔 실이 3코가 있고 이쪽은 2코만 있습니다. 특정한 무늬 몇 개만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약간 이 도안의 완성도를 확실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도안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눈치를 못 채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도안은 벌써 2가지 커다란 물음표가 있었고, 3번째는 도안 작가는 이게 풀오버도 되고 가디건도 된다고 하지만 도안 내의 모든 사진을 보아도 사진 한 장 빼고 전부 다 단추단이 없는 면이 앞면으로 사진이 찍혀 있고 딱 한 장 단추단이 보이게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좀 어이없는 게 이 무늬 부분 말고 아래쪽만 아주 일부 굉장히 줌인을 해가지고 가깝게 찍은 사진이 딱 한 장이 있어요. 그러면 가디건이라고 말을 하지 말지. 그냥 풀오버로만 만들어가지고 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윗부분에 무늬가 어긋난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단이 된 2주 동안 아예 아무 뜨개도 하지 않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뒤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스크런치를 2개를 떴어요. 근데 2개를 막 뜨고 이제 다 떴으니까 고무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적당한 고무줄이 없고 가로 길이가 좀 짧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손목에도 끼워둘 수 있고 머리에도 한 2번 정도 묶어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그러면서도 예쁘게 주름이 나오고 하려면 30cm를 훌쩍 넘게 떠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0cm 초반대 정도까지의 폭으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의 스크런치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보통의 상태였다면 상관없다. 얘는 좀 작게 만들어서 손목에는 못 끼우더라도 그냥 머리에 묶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상적인 정신머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조차 너무 의미 없고 하찮고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2개의 스크런치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제가 아예 사진도 한 장 안 남겨놨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이 없어요. 제가 그 스크런치 같은 걸 만들려고 했다는 그 시도조차 저의 머릿속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의 스크런치를 버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핑거링 실 한 타래로 만드는 그냥 조그마한 스카프? 머플러 같은 거를 좀 굵은 바늘로 떠서 듬성듬성하게 약간 편물이 그냥 힘없이 할랑할랑하게 그렇게 나오는 머플러도 몇 번을 뜨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제가 특정한 도안을 딱 찾아가지고 도안을 보고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중간중간 구멍 좀 나게 이런 정도로 막연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코 잡고 몇 단 뜨고 이거 안 되네. 그게 몇 번 반복되다가 지금은 또 약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2주가 갔어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런데 다음 주부터 랜선 뜨개방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려면 또 무언가를 뜨고 있는 장면을 또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의 마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곧 제대로 뜨개를 다시
잡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시작이 된다면 그건 아마 머플러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핑거링 실을 굉장히 많이 사뒀잖아요. 그래서 그 핑거링 실을 소비할 의무와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실 한 타래로 만들 만한, 그리고 편안하게 짧게 이렇게 딱 묶어서 사용할 만한 그런 머플러를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앞으로의 여러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워뒀는데 인스타에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가 제가 평소에 인스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제 인스타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스타를 보지, 거의가 아니라 그냥 인스타를 보지 않고요. 그리고 채널도 제가 그냥 취미로 보던 유튜브 채널이랑 저의 뜨개 채널, 랜선 뜨개방 채널은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쉬는 동안에는 그 채널에 거의 접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답변도 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의욕적이고 정상적인 궤도를 찾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